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영희 소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삼저라고 아시죠? 삼저. 지난 85년도, 1985년도에도 그 삼저 때문에 상당한 호황이 발생을 했었고요.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이제 좋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신삼저라고 해가지고요. 다른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과연 삼저가 뭐고 이것이 과거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네. 자, 먼저 인트로 기사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두 얼굴의 삼저 이렇게 나와 있죠. 쌍팔년엔 축복, 병신년엔 공포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좀 어감들이 좀 이상합니다. 년년에다가 조금은 이제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이제 특색 있는 해 입은 이제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상당히 좀 특색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봐야 하겠고 88년도에는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권으로 해서 축복이 있었던 부분인데 사실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삼저는 조금은 좀 틀려요. 저유가, 저금리는 역시 동일한데 과연 저달러인가? 저달러는 사실 아니죠. 저달러는 아니고 강달러 상태에서 약간 둔화된 정도란 말이에요. 물론 원화 가치가 저원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의 삼조하고 지금의 삼조하고는 유사한 측면은 원화 측면에서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달러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변화가 있죠. 그러나 여하튼 기본적으로 저달러 아니죠. 저금리, 저유가, 저원화 측면의 삼저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사실 그 과거와 같이 좀 주식시장도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 삼저 호황 먼저 개념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근데 그 저 부분에 그 저달러 있죠. 저달러 부분은 저원화일 수도 있고 저달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약간의 그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난 1985년도에서 한 88년도 사이는 이 삼저 현상이 극에 달했었고 극건으로 해서 시세가 상당히 급등했었죠. 그때 일본의 그 플라자 합의건이 있어가지고 엔화가 상당히 강세로 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화가 굉장히 그 싸졌어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높게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것은 지금하고 약간은 그 유사한 측면은 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도 측면에 있어서는 과거 1985년도가 더 강력한 삼저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고 지금은 좀 다소 처지는 삼저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분위기는 똑같은데 왜 지금 현재 어려운 것이냐 이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신삼저라고 해서 저달러가 아니고 거기다 저달러에다가 저성장을 집어넣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저성장 기조가 있기 때문에 저금리, 저유가, 저성장 이렇게 이제 신삼저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여하튼 분위기는 엇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은 좀 틀립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주식시장의 역사를 한번 좀 보면은요. 저 때부터 80년도 중반부터 이제 시세가 크게 튀기 시작했죠.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 때 이제 뭐 증권회사에 87년도에 이제 입사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때 이후로는 사실 말이죠. 전광판이 있었죠. 전광판에 뭐 백목 던지면은 칠판에 백목 던지면 맞는 거 잡으면 올라가던 시절이에요. 얼마 전에 중국 시장과 유사한 거죠. 그런 상태가 되면서 시세가 크게 내다가 요즘 뭐 고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성장이 전반적으로 둔화된 그런 상황이죠. 네. 이렇게 좀 아쉬운 그런 측면들이 있었던 것이 최근에 한 20, 30년간의 주식시장 역사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저환율권을 한번 알아보시자고요. 자, 그 다음 그림에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유념해서 볼 것은 원엔 환율입니다. 최근에 사실 그 엔화 약세 때문에 우리가 좀 고전한 바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원엔 환율이 이 파란 선이죠. 2월 달부터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금리 일본이 발표를 한 이후에 오히려 이제 역효과로 엔화 안전자산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모습이라면은 저 환율의 모멘텀은 우리가 충족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좀 돼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금리나 유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나 유가도 마찬가지죠. 국고채 3년물이나 WTI 원유 뉴욕 근월물이나 역시 마찬가지로 3저의 현상에 맞다라고 봐야 되겠고, 우리는 사실 뭐 국고채 3년물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나라보다 훨씬 지금 현재 위쪽이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권도 이제 기대할 수 있고, 여하튼 이런 그 3저 현상에 맞는 그런 형태의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표를 하나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표를 보니까 요건 이제 어떤 표냐면은요,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지금은 이제 저 환율로 봐야 되겠죠. 그거 상통하는 얘기라고 이제 우리가 간주를 할 때 옛날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틀리냐 이런 얘기죠. 과거의 3조 호황기 때하고 지금 현재 불황기 때하고 어떤 것이 틀리냐를 쭉 이제 그 발표를 한 자료를 제가 갖고 와 봤는데, 지금 보세요. 그 저유가 같은 경우에도 3조 불황기 때는요, 3조 호황기 때 대비해서 원인은 이제 똑같습니다. 가계 구매력 증대는 똑같은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위쪽에서는 소비 증대가 일어났지만 이쪽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소비가 안 늘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효과로만 자꾸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금리 같은 경우도 요즘 이제 한국 같은 경우 가계부채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볼 때 조금은 우리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한국의 과거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뭐 지금 현재 중국 정도의 성장률이 이제 요 정도 때죠. 저 정도 때나 요 정도 때, 요 정도 때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과거에 이렇게 좋다가 IMF 때문에 쭉 떨어졌었죠. 이 정도로 경제 성장률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신삼조건은 해당 사항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돼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결국 3저 시대에서 긍정적으로 전개가 되려면은 비정규직 떨어지고 청년 고용 올라가고 청년 정년 연장이 확대되면서 고용이 확대가 돼서 소득 주도해서 성장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두 번째나 세 번째 부분이 전혀 되질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정책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원인과 대책 및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더니, 자, 그렇죠. 3저의 경기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고 주식시장이 어려운 것은 글로벌 수요 부진입니다. 그죠? 수요가 부족한 거죠. 공급이 많은 게 아니에요. 절대.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올려야 되겠다는 거죠. 산업 수출 구조가,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1980년대하고 우리 한국 수출 구조는 변했어요. 석유화학 비중이 많이 늘어나면서 수출할 수 있는 석유화학 비중에 대한 부담이 많아졌고, 그러한 산업 수출 구조의 변화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신흥국들, 뭐 중동이라든가 또는 동남아 같은 경우 또는 러시아, 브라질 같은 경우가 결국 자원 가격 떨어지면서 쇠퇴하니까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소비 여력이. 그리고 내수 부진의 기존 원인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수요 부진하다는 것은 중국 EU 유가를 주목해서 해야 되겠고요. 산업 수출 구조 변화는 전차를 다시 주목할 그럴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신흥국이 쇠퇴한다면은 결국 중국 아니라 베트남 관련주도 봐야 되겠고, 유틸리티 업종에 매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내수가 부진하다면 경제 민주화 관련주 쪽으로 좀 봐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관련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큰 종목들을
긴 시각에서 본다고 한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 그죠? 네, 자동차 쪽,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IT 쪽에서 플러스 모멘텀이 있죠. 네, IT 자동차, 그리고 유틸리티 쪽에서는 한전이죠. 유틸리티 쪽에서는 한전, 캐피탈 게인과 배당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베트남 건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현대건설이나 또는 그 다음에 삼성물산 정도, 이런 정도가 우리가 긴 시각을 갖고 접근할 수 있다. 쫓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